노동자들의 고공 농성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각계원로 565인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위 사람 살려 지금 당장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위 사람 살려 지금 당장! 저위 사람 살려 지금 당장! 예, 숨막히는 찜통 무더위에 구미의 한국옵티칼 박정혜 노동자가 불탄 공장 옥상 위에 560일이 넘는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 세종호텔 앞에는 도로 위의 교통 구조물 위에 고진수 노동자가 160일째 매달려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억울하게 해고되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저 고공은 40도를 훌쩍 넘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폭염에 이어 며칠 전부터 쏟아졌던 폭우에도 두 노동자는 위태롭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두 끼 올리는 끼니도 소화가 되지 않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이후 윤석열을 탄핵하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노동자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하늘 감옥에서 두 사람이, 우리 모두의 두 사람이, 아니 저 두 사람이 표상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회 약자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목숨을 내건 위태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원로 저희들이 나섰습니다. 저 위 사람 살리는 일에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바로 즉각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여는 말씀으로 신학철 백기환 노남회기 재단 이사장님을 모셔서 호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격려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언론분들들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여러 말을 읽겠습니다. 고진수의 저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재명 정권, 세종호텔 고진수, 한국옵티칼 박정혜를 당장 살려내십시오. 이재명 정권은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살기에 살려달라고 하늘로 올라 고진수, 박정혜를 애면하고 방치하는 것은 권력을 준 노동자, 시민에 대한 배신이요 시대의 반역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들로부터 살려주십시오. 이 폭염에 저리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의 짓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재명 정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당신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목숨을 걸고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고공농성의 노동자부터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낸, 그리하여 이재명 정권을 만든 노동자 시민의 한 목소리, 한결같은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수막을 한번 이따가 들어볼 건가? 지금 그냥 깔아놓고. 알았고요. 예, 그러면 신학철 이사장님의 말씀에 이어서 각계 원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근 목사님께 말씀 청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을 봅니다. 저기 위에 복직을 호소하는 고진수 세종호텔 노동자가 있습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 때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그 부당 해고에 맞서 복직을 호소한 지 1300여일이 넘었습니다. 경영진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울산의 한국옵티컬 공장이 불탔습니다. 경영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희망퇴직을 종용했습니다. 자원하지 않은 노동자는 해고했습니다.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했지만 사법부의 외면만 받고 있습니다. 이들 호소에 귀 기울여주는 권력이 없습니다. 사법부도 경영진도 외면하고 맙니다. 사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2월 13일 새벽 살A있는 추위를 무릅쓰고 고진수 세종호텔 노동자 저기 10m 높은 곳에 자기 몸을 던져 외치고 있습니다. 복직하라! 같이 합시다. 복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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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님 듣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한국옵티컬 박정혜 노동자 불탄 공장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563일째인 것 같습니다. 563일째. 저들 노동자도 노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들 노동자에게도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들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경영자 여러분,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노동자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저들을 복직시키면 회사가 망합니까? 당신이 바가지 차는 신세가 됩니까? 돈 적당히 버십시오. 혼자 쌓아놓아 뭐 할 겁니까? 제발 조금만 덜 가지십시오. 조금만 덜 가지라. 같이 외칩시다. 조금만 덜 가지라. 조금만 덜 가지라. 조금만 덜 가지라. 이 호소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 높은데 농성하고 있는 저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약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함께 어깨 낍시다.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듭시다. 농성자 두 분, 고진수, 박정혜 건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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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김상근 목사님께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비상시국회의에
상임 고문으로서 활약을 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구속에 가장 앞장서서 싸워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다음은 명진 스님 모셔서 경제의 말씀, 호소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무도한 정권에서 시민들의 힘과 노동자들의 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정권을 바뀌었습니다. 이제 노동자의 슬픔도 노동자의 한도 이제 끝나야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맞고 중고등학교도 가지 못한 채 공장으로 일하다 가서 팔이 장애가 입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 밑바닥부터 살아왔습니다. 너무도 이 땅의 노동자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한 지가 지금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살겠다고 목숨을 내던지고 있는 박정혜 노동자와 고진수 노동자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용산 참사 유가족,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하실 때 저는 그동안에 벨트에 찢겨 죽고 용광로에 떨어져 죽고 고공에서 떨어져 죽었던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향해서 뭔가 한 말씀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 말 한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도 밑에서 아직까지 그런 보고를 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후에 당장 하늘에서 목숨을 내던지는, 목숨을 담보로 투쟁하고 있는, 살겠다고 악성치는 전국의 힘없고 가여운 노동자들, 그들을 대표해서 고진수 노동자, 박정혜 노동자를 당장 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해줄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옵티카 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입니다. 오늘로 고공농성 562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고공위는 36도를 넘어가며 숨막힌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40도가 넘는 이곳에서 지금은 제정신으로 버티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투쟁의 자리이자 정의가 실종된 이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절규의 자리입니다. 이 싸움은 단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자본 니토덴코가 한국 노동자를 헌시짝처럼 버리고 공장 문을 닫는 뒤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계속해서 증품을 생산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들에게 대화 한마디 하지 않고 저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부당한 해고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고도 고용승계도 부당한 소송도 정부는 민간 문제라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가 해고되고 목숨을 걸고 고공위에 올랐는데도 이게 정부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까? 제가 이 고공에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싸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고통도 해고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묻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노동자는 더 쉽게 해고되고 더 외롭게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대는 저에게 희망은 아직 있다는 걸 알려주는 빛입니다. 정부는 이제 나서 주십시오. 니토덴코의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존엄을 지켜주십시오. 하루빨리 두 발로 땅을 딛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대가 이 절망의 벽을 넘어 변화의 문을 열어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예, 560일이나 고공투쟁을 하신 박정혜 노동자의 목소리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한번 박정혜 노동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정혜 노동자 힘내라!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자리 저 위에서 바로 저 길 한복판 위에서 160일째 고공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종호텔 고진수 노동자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진수 노동자 환호성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리고철의 배고자 목적을 위한 고공농성 160일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팀장 고진수입니다. 파이팅! 네. 지금 추운 겨울 올라왔던 고공농성이 이제 뜨거운 여름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공농성을 하기 이전 세종호텔 해군 노동자들은 3년을 넘게 호텔 앞에 농성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인 2011년도 복수노동법 시행 이후 10년이 넘도록 일터에서 또 괴롭힘과 온갖 탄압을 당해왔었습니다. 정리해고라는 칼날을 맞기 이전에 벌써 10년 이상을 임금 인상 한번 하지 못했고,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노동 3권이 완전히 사라진 채 온갖 해보지 않은 일들을 이리저리 10곳 가까이 전원 배치를 당했습니다. 임금 또한 30% 가까이 삭감을 당했는데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노영노조가 현장에서 합의해줬다는 이유로 그런 노동자들의 탄압에 대해서 부당노동 행위는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사책이 가진 힘은 인사권이든 온갖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조가 무슨 제약이냐 된 듯이 여전히 언론이랑 온갖 경영단체들은 노조를 폄하하고 노조를 혐오하는데 그 끝이 없습니다. 세종호텔 해보자 10년 이상을 임금 인상 한번 하지 못하고 온갖 전원 배치를 당하고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근데 돌아온 것은 민주노조 조합원들만 찍어서 한 정리해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노동위원회와 사법부 30 모두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임금을 몇천만 원 이상 받는 고액 노동자들도 아닙니다. 내 공장의 노동자들도 아닙니다. 세종호텔 다른 주변의 어떤 호텔과 비교해도 임금이 많지도 않고 그저 그 이전부터 노동조합이 사측과 함께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일터로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것뿐입니다. 10년 전 270명, 80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일하던 일터가 이제 21명 정규직만 남았고 일하는 전체 노동자도 7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라는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입니다. 이런 공공성이 강한 이런 일터마저도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다 채우려는 이런 법과 제도가 이 한국 사회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 더 만든다는 것과 이것이 과연 일맥상통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일자리들을 이렇게 대공장뿐만 아니라 가장 평범한 서비스 노동조차도 모두 하층 비정규직 구조로 바꿔야지만이 돌아가는 한국 사회라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쳐 그 엄혹한 군부 독재 시절을 싸워왔던 우리 선배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게 싸워온 덕분에 풍성한 경제적 여건과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살률이 출산율 꼴찌라는 사실도 존재합니다. 10년 만에 두 번씩이나 민주주의로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는 과정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변화는 더 많은 변화, 제대로 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벌써 10년 만에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권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생 안정에 가장 우선시 둔다는 그 민생은 다름 아닌 노동자들 계급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1,500만 비정규직의 삶이 이토록 불안정한데 민생 안정은 다 기만입니다. 이런 정리해고 비정규직 악법을 그냥 두고 어떻게 민생 안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악법 보통 보수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힘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원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은 민주당 정권도 분명합니다. 법인분리라는 말로 국티 외국계 기업만 탓할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얼마나 많은 법인분리라는 형식으로 책임을 회피합니까? 멀쩡히 있는 회사 화재 났다고 고용을 원하는 그 7명의 노동자들 내팽개 채 100명이 넘는 신규 노동자들을 채용하면서도 법인이 분리됐다라고 눈 가리고 와웅하는 것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면 대저못해 5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이 기업이 7명, 6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복직을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돈을 빚내서 자회사에 투자하고 그렇게 부동산을 늘리면서 정작 주명정과 그 가족들은 그 자회사의 관리자들로 배부르게 직원들 몇 배 임금을 받아먹고 있는 이런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는데도 이것을 바꾸기 힘들다라고 정권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애써서 정권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이것보다 평균 상사도는 더 높습니다. 그런 데에서 560일을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 160일 동안 이 좁은 데에서 이 부당한 해고를 얘기하는 노동자들의 이 요구가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라고 법만 따진다면 800원 버스 기사의 카페값이 대고한 그 대법원 판사의 판결이 수백만원 횡령을 한 수천에 100억 원을 넘는 횡령을 한 조병관 같은 자가 몇 번이고 다시 돌아오는 그 법도 똑같이 적용시키는 한국사회의 법이라면 노동자들의 삶은 미래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새 정권의 가장 우선적인 민생안정 대책은 고공 문제 해결입니다. 이 문제 해결 계속 뒤로 미루면서 그냥 눈치만 본다면 경제적 역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권을 잡을 이유가 없었거나 자본과 편인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박정희 동지 말만처럼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들이 너무나 쉽게 해고자들을 노동자들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비정규직으로 고용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꼭 안 된다라는 그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 함께 외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은 그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일터로 돌아가는 그 투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예. 박정혜를 살려야 합니다. 고진수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운 일터로 가족 곁으로 친구 곁으로 두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연되었던 정의를 지금 당장의 정의로 바꾸는 길입니다. 2025년 7월 22일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각개월로 565인 모두 함성으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